우리 몸에서 흘러가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24.3시간 정도의 생체 리듬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밤을 새다 보면 새벽 4시 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다가 아침에 깨어난 시간에 도달되게 되면 정신이 조금 맑아져요. 아침에 7, 8시가 되면 정신이 싹 맑아져요. 피곤한 걸만 생각되면 이렇지 않은 거예요. 피곤하면 계속 피곤해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에 있는 신원철입니다. 주로 수면장애를 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는지, 꿀잠을 자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루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얘기를 하는데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빨간색일수록 파장이 깁니다. 남색과 보라색일수록 파장이 제일 짧아요. 이 파장보다 더 짧은 게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파장이 더 긴 게 적외선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색, 노란색 불빛은 블루라이트가 적어요. 파장이 길수록 블루라이트가 적습니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보게 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뇌의 생체 시계를 자극이 적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정육점에서 나왔던 빨간색 불빛이나 노란색 형광등 불빛은 잠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일수록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뇌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그래서 LED 조명에 블루라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남색과 보라색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맑은 날 하늘을 보시면 파랗죠. 블루라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햇빛에요. 그러니까 파란 하늘이 굉장히 선명해 보이잖아요. 자, 그걸 이용해서 빛의 삼원색인 이것들을 조작해서 밝은 빛을 만드는 게 LED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블루라이트가 햇빛만큼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의 액정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LED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조명도 LED입니다. 그걸 켜서 나오는 불빛은 불과 30cm에서 50cm에서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전달되게 되면 생체 시계가 지속적으로 켜지게 됩니다. 미국의 연구가 있어요. 핸드폰은 아니고 태블릿 PC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명을 놓고 한쪽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저녁 10시에 태블릿 PC로 책을 보게 했어요. 나머지 20명은 그냥 종이책을 보게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학생들이 잠자는 패턴을 조사했더니 태블릿 PC 갖고 1시간 정도 책을 봤던 친구들은 잠자는 게 30분에서 1시간 뒤로 밀렸습니다. 책을 본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면 빛을 쬐게 되면 생체 리듬이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핸드폰을 5분에서 30분 정도만 쬐더라도 잠자는 게 30분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피곤해서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잤지만 생체 시계가 뒤로 밀려서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로 자는 거니 선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안 보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의 환경에서는 핸드폰만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블루라이트 일부 노출이 됩니다. 방에 조명이 있겠죠? 형광등일 수도 있지만 LED 조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각종 전자장비에서 파란 불빛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빛만 내려놓다 하더라도 이미 노출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끄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꼼꼼한 데 살 수 없으니까 가장 강한 자극만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조금 더 생체 시계를 쉽게 끄고 잠에 쉽게 들 수 있도록 변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수면, 불면증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ASMR이라고 하는 음악과 명상을 하는 영상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조회를 자랑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떠 있죠.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은 ASMR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백색 소음에 가깝습니다. ASMR은 자율 쾌감 반응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어떤 화면을 봤거나 광경을 봤을 때 전율을 느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ASMR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은 백색 소음이에요. 우리가 음악은 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리듬과 박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음악이죠. 백색 소음이란 그런 운율이 없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냉장고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이 운율은 별로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백색 소음은 들으게 되면 마음의 진정이 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마음의 긴장이 높거나 불안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백색 소음을 들려주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그 소리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끄러운 데 가 있으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조금 지나면 그 시끄러운 소리에서도 내가 어떤 소리를 또 잡아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뇌에서 그 소리를 좀 눌러버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우리 뇌가 굉장히 흥분되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조롭고 비슷한 소리가 계속 반복되면 가바가 나와서 뇌를 억누르는 효과가 기대되죠. 소리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긴장도 약간 억누릅니다. 이럴 때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ASMR 또는 백색 소음이 좀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들이 한 서너 편이 나와서 좀 찾아봤더니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대상으로 백색 소음을 들려줬더니 한 절반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절반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그 소리가 소음이 되는 거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도움이 된 사람은 뭐냐면 그 소리가 좀 평온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백색 소음을 듣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하십시오. 들어봤더니 짜증만 늘고 긴장만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틀어놓고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타이머를 조정하시고요. 대신에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시면 안 됩니다. 보게 되면 빛에도 노출되잖아요. 빛과 소음 때문에 마음이 안정을 얻었는데 빛을 통해서 생체식을 또 켜는 악순환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고 깨는 원리를 알아야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선 피곤한 거가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신체 향상성,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자고 나면 우리 몸에 피로물질이 쌓여요. 그 피로물질을 아데노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쌓이는 아데노신이 아니라 뇌에서 쌓이는 아데노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ATP라는 걸 배웠어요. ATP라는 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단위인데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8kcal 에너지를 만들어요. ATP가 깨지고 최종 남는 게 아데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면 쌓이는 물질이 아데노신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뇌를 쓰게 되면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서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그때는 졸음을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할 때 견딜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올 때가 아데노신이 최대한 쌓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잠만 자면 금방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잠 자면 개운한 거가 그런 건데요. 근데 요것만 갖고 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봤을 때 정말 비행기에서 12시간 동안 안 자고 아침에 도착해서 10시간 넘게 여행을 하고 뛰어다녔는데도 밤에 자려고 그러면 처음엔 잠은 금방 들어요. 8시에 밥 먹고 막 쓰러져 자지만 한 2~3시간 자고 나면 깨요. 그래서 또 못 자요. 또 다시 자기도 하고요. 즉 우리의 몸은 피곤한 것만 갖고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흘러가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그건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타고난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조금 변동은 오는데 기본적으로는 24.3시간 정도의 생체 리듬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이겨낼 수는 있죠. 빛을 쬐고 움직이고 집중하고 뭐 이러면 밤을 새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죠. 밤을 새다 보면 새벽 4시 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다가 아침에 깨어난 시간에 도달되게 되면 정신이 조금 맑아져요. 아침에 7, 8시가 되면 정신이 싹 맑아져요. 피곤한 걸만 생각되면 이렇지 않은 거예요. 피곤하면 계속 피곤해야죠. 생체 리듬이 깨어있다가 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몸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을 잘 자려면 피곤함, 항상성과 생체 리듬 중에 자는 시간을 잘 맞물려야 돼요. 피곤한 거가 내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피곤해야 됩니다. 즉 생체 리듬에 맞춰서 피곤하도록 해야지 잘 자는 겁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잠 안 자고 커피 안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거죠.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흘러가는 거니까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자고 깨는 시간을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얘가 이동하지 않죠. 아침에 기상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로부터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전이 내가 취침 시간입니다. 취침 시간이 정해지면 그로부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안 보셔야 돼요. 취침 시간으로부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고 땀이 나는 운동도 그때 맞춰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1시간 전부터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음악도 들으셔도 되고 책을 보셔도 되고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생체 리듬이 교정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피로도를 그 시간에 맞춰서 높인다면 여러분들도 꿀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잠은 다 잠이죠. 근데 꿀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영어로 없습니다. 허니냅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딥슬립, 깊은 수면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좀 숙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잠은 그냥 전체적인 총칭인데요. 깊은 잠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얕은 잠에서 깊은 잠, 꿈꾸는 잠으로 반복되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깊은 잠이 많을수록 즉 8시간을 잤을 때 1시간 반 정도 잠을 잤을 때가 최상의 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깊은 잠 동안에는 뇌는 거의 죽기 전의 상태로 기능을 안 해요. 깊은 잠 동안에는 뇌가 거의 일을 안 하게 되고 마취된 상태로 됩니다. 뇌가 멈추고 일을 안 하니까 뇌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몸도 기능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에너지를 안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2,400kcal를 쓰는데 자는 8시간 동안에 100kcal밖에 소모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뇌가 자고 우리 몸이 쉬게 되면서 에너지 대사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안 쓰면서 우리 몸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잘 잤을 때 우리 몸의 회복이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급속 충전이 일어나는 거죠. 깊은 잠을 적게 자고 얕은 잠만 길게 잔다고 해서 이 회복이 급속 충전이 아니라 완속 충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는 동안에 다 충전이 안 끝나요.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 잠으로 구성된 이 사이클이 하룻밤에 4번에서
5번 정도 잘 돌아가는 잠이 숙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고 나서 개운한지를 따져보세요. 내가 자고 나서 정말 머리도 개운하고 몸도 활기차고 낮에 생활하는데 졸립지 않으면 숙면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는 시간이 적고 또는 충분하게 잤는데도 자고 나서 개운치 않고 낮에 자꾸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고 식사를 하고 나면 자꾸 졸음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수면이 부족한 거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